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LA 다운타운의 오션 와이드 플라자 건물 이 층층마다 그래피티 낙서로 뒤덮인 뒤에 이 펜스를 쳐 놓았지만은 별 소용이 없는 듯합니다. 지난밤 사이에 또 무단 침입자들이 또 대거 몰려 들어가는 것을 경찰이 붙잡았다고 합니다. 또 미성년자들의 소셜미디어 SNS 이용 규제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 주의회가 16살 미만의 미성년자들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그래피티 낙서 때문에 이목을 끈 LA 다운타운의 오션 와이드 플라자 건물에 지난 또 밤 사이에 경찰이 대거 출동하는 일이 또 벌어졌다고요. 네, 오늘 새벽 여러 명이 떼지어 또 이 오션 와이드 플라자에 무단 침입해서 경찰들이 대거 출동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45분쯤 거의 12시 다 돼서 8명에서 1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그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목격했고요. 그로부터 약 2시간이 지난 후 다른 그룹이 또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경찰들이 있는데도 이번엔 그 경찰들을 지나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간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현장에 있던 경찰은 백업, 지원 요청을 했고요. 그렇게 경찰들이 더 많이 대거 출동하게 됐습니다. 이 경찰차 12대나 출동했고 와, 네. 경찰관 약 20명 정도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게다가 이 사람들은 그 건물에 들어간 다음에 금방 나오지 않았다면서요. 네, 지난밤 오션와이드 플라자 건물로 들어간 이들은 네. 그 안에 상당 시간 머물렀습니다. 네. 경찰이 그래서 대형 플래시라이트를 비춰가면서 메가 스피커폰으로 LAPD다. 건물 안에서 지금 당장 나와라 이렇게 소리를 쳤고요. 네. 경찰은 헬기까지 동원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오늘 아침까지 수시간 동안 나오지 않았고요. 경찰도 물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일일이 수색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고 그냥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네. 경찰은 이들이 건물 안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만큼 이들을 붙잡는 건 시간의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그 건물 주변을 경찰차로 통제하고 대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침입자들은 결국 체포가 되긴 됐어요? 일단 그중 한 명은 체포됐습니다. 허. 오늘 아침 8시쯤 경찰이 이 한 명을 수갑 채우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네. LAPD는 이들이 미성년자들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 나머지가 다 구금됐다는 그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틀 전에 이 시간에 같은 시간에 이와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건물 주변에 울타리가 쳐져 있었다고 얘기하신 듯한데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일단 지난주 펜스를 치긴 했습니다. 예. 치기 시작했는데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그 펜스 설치 작업을 다 마무리하진 못했습니다. 완전하지 않았네요. 네, 그리고 원래 쳐놓은 펜스가 있긴 한데 그건 높이가 낮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엔 그걸 철거하면서 더 훨씬 높게 이제 펜스를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펜스가 그 주변을 모두 다 통제할 만큼 완전히 다 쳐진 게 아니었고요. 일부만 새로운 펜스가 높게 쳐져 있고 다른 곳은 이전 그 낮은 펜스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그 낮은 남아있던 예전 펜스 쪽으로 무단 침입자들이 들어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뭐 펜스를 친다고 그래도 철망이겠죠. 뭐 여러 명이 그냥 올라가면 한꺼번에 되죠. 흔들려 붙여 잡고 흔들면 다 넘어가요. 이 경찰이 무단 침입자들을 목격했다고 했는데 그럼 경찰들이 요즘 거기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시큐리티를 강화한 건 아닙니다만 2주 넘게 그래도 경찰들이 그 건물 주변으로 배치돼서 순찰하는 편입니다. 워낙 이슈가 크게 됐고 불법 행위가 도를 넘어서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통제에 나선 건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번에 또 무단 침입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울타리도 쳐져 있고 순찰도 돌고 하는데 거기 왜 무단 침입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원래는 아시다시피 그 건물에 이제 그래피티 낙서 네. 때문에 침입을 한 것이었고요. 예. 건물에 이목이 집중되니까 이제 안전 장비 없이 외부 난간을 아슬아슬하게 다니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건물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며 패러글라이딩을 했죠. 아이고. 패러글라이딩 하는 그런 영상까지 소셜 미디어에 올라와서 빠르게 번졌는데요. 오늘 아침에 체포됐다는 그 남성도 휴대전화로 그곳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이들을 붙잡더라도 이들은
구금됐다가 금방 풀려납니다. 더군다나 미성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다시 풀려날 걸 알고 그렇게 범행을 서스름없이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점.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촬영하다가 목숨 잃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네. 네. 아니 근데 그 어디죠? 저 헐리우드 힐즈에 있는 9,000 스퀘어 풋짜리 맨션에 그러니까 뭐 가격 집값이 뭐 수백만 달러 하겠죠. 거기가 비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 업자들이 이제 사겠다는 사람이 오면 이제 와서 보여주고 이제 그러던 저희 집이었는데 주택인데 거기에 하루는 이게 부동산 업자가 가니까 네. 누가 살고 있는 것 같더라 이거죠. 오. 그래서 몰래 보니까 네. 사람들이 거기서 뭐 완전히 에어비앤비에다가 리스트까지 올리고 막 어머나. 집을 빌려주고 자기네들 이름으로 뭐 문패도 바꾸고 뭐 우편물도 그래가지고 거기 받고. 살고 있었다는 게 이번에 걸려 저 발각이 됐어요. 네. 이게 자기 이게 집처럼. 도대체 맞아요. 어머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 고급 주택에 가서 이렇게 살고 그러게 있고 말입니다. 네, 심지어 이제 파티를 너무 소란하게 해서 이후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에 갔더니 그 라이센스를 확인하니까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도 그 주소로 돼 돼 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당연히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시 돌아가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나옵니다. 아주 거기서 오래 살고 있었다는 네, 얘기네요. 맞아요. 그러니 뭐 그런 집도 그런데 뭐 아무도 없는 뭐 다운타운의 빌딩이야 뭐 얼마든지 들락날락하게 하죠. 네, 아이고, 이게 참 큰일이네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녀들의 온라인 활동에 부모들의 걱정이 커지면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SNS 이용 규제 목소리가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 플로리다 주의회가 마침내 16살 미만 미성년자들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플로리다주 상하원이 어제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을 각각 통과시켜서 이 란 디센티스 주지사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 법은 디센티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하면 이제 발효가 되는데요. 네. 이 법은 소셜 미디어가 계정 보유자의 나이를 확인해서 16살 미만 미성년자의 신규 계정 개설은 금지시키고요. 만약에 기존의 그 계정을 갖고 있다 하면 그 계정은 폐쇄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이 법의 적용 대상에는 이용자가 컨텐츠를 올릴 수 있고 16세 미만 일간 활성 이용자의 최소 10%가 하루 2시간 이상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포함된다 하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해서 푸시 알림이라는 걸 보내고 또 컨텐츠를 무한 스크롤 방식으로 끝없이 계속 보여주거나 영상을 자동 재생하는 그런 플랫폼도 역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보면 틱톡, 페이스북 다 여기에 포함이 되고 여러 주요 소셜 미디어가 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럼 플로리다주의 디센티스 주지사가 이 법에 서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까? 디센티스 주지사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람이 이런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하루 대여섯 시간씩 하는 건 굉장히 해롭다라고요. 그리고 부모는 아이가 소셜미디어를 조금 덜 쓸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허용할지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부모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소셜미디어를 비판하는 사람이긴 한데 또 이 사안을 부모 관점에서 봐야 한다면서 자녀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원하는 부모 같은 경우엔 또 그렇게 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센티스 주지사가 법에 서명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말하는 그런 투가 안 할 것 같네요. 서명. 아이, 사실 참. 그 미국에서는요 소셜 미디어가 그 미성년자들이 이제 이용을 하면서 정신적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각 주정부들이 이 소셜 미디어 규제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그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앞서 지난달 31일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메타, 스냅챗, 틱톡, X 이런 소셜 미디어 CEO들을 향해서 당시 미성년자 성적 착취와 괴롭힘을 방치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었죠. 네. 그래서 조커버그 CEO는 미성년자가 인스타그램에서 사기꾼 만나서 성적 착취 피해자가 돼서 극단적 선택까지 한 그 사례에 대해서 끔찍하고
심각하고 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오하이오주에서는요, 플로리다주와 비슷한 그런 미성년자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이용 규제법이 연방 로컬 법원에서 위헌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렇죠. 집행 정지 판결을 받기도 해서 그럴 사실 거예요. 이런 규제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거 또 맞아요.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또 아마 제가 보기엔 설명 안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네. 부모님의 무슨 뭐 이 관심이 필요하다 얘기하지만은 부모님의 관심이 있을 정도의 집안의 아이들은 잘 안 해요. 맞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부모들이 완전히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방치하는 아이들이 문제죠. 이게 참 걱정이. 그렇다고 해서 뭐 부모들한테 당신은 몇 시간 동안 안 하게 하면은 당신을 벌 주겠어. 이것도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참 걱정이에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